안녕하세요. 도쿄 황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등장과 관련된 얘기를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뮤지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전에만 해도 뮤지컬을 자주 봤었는데 공연장 안을 울리는 노래를 듣고 있으며 TV나 영화관에서 주는 그런 감동보다는 좀 다른 감동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잠실 쪽에 살 때는 그쪽에 있는 롯데 공연장에서 지역 주민 할인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있었을 때는 삼성카드 할인을 받으면 30% 정도 할인해서 표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뮤지컬을 보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다양한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감명 깊었던 뮤지컬 중에 신과 함께라는 뮤지컬이 있었습니다. 웹툰으로도 유명한 작품이고 영화로도 유명한데 뮤지컬로도 있었던 거죠. TMI지만 얘기를 한번 해보면 남자들이 노래방에서 자주 부른 노래 중에 이미 슬픈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 바로 야다라는 밴드인데 야다의 서브 보컬이 바로 이 김다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주연으로 나온 작품 중에 신과 함께라는 뮤지컬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웹툰이랑 거의 비슷한데 김다현은 저승에서 자기 의뢰인을 변호하는 변호사 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최후 변론을 할 때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간은 거친 세상을 살면서 자신도 알지 못한 죄를 짓는다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나약해서 신들처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승에서 심판을 내릴 때에는 부디 신의 잣대가 아닌 인간의 기준에서 선처해주세요라는 내용의 노래인데 자신도 알지 못한 자는 죄를 짓는 이 가사가 저는 요즘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같은 걸 보고 있으면 점점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등장은 작년 말부터 해서 이쯤이면 저쯤이다 해서 좋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반등장인 거죠. 작년에 계속해서 하락을 외쳤거나 지금도 하락을 외치는 사람들은 또다시 돈 벌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노래 가사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잘못들을 저질러 오고 있는 거죠. 부동산 카페 들어가 보면 아직도 하락글을 하루에 수십 개씩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 글에 동의하는 댓글들이 수십 개씩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볼 때면 이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또 반등장을 놓치면서 계속해서 돈을 못 벌고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내내 저는 같은 말을 했습니다. 투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고. 어쩌면 저는 아니네요.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부터 저는 같은 말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갈 때 경기도 아파트가 서울 어지간한 동네의 집값을 뛰어넘을 때 그런 곳은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었고 조금 날더라도 교통의 학군을 보고 서울 구축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GTX 같은 것만 보고 경기도 외곽 신축을 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는 작년에 그런 아파트부터 박살이 났습니다. 21년 기사를 보게 되면 실수요자는 경기도로 가라고 했었죠. 이런 기사 같은 걸 보고서 경기도 신촌 들어갔었다가는 작년에 엄청난 손실을 봤었을 겁니다. 남들처럼 자기들도 몇 억씩 차익을 남기려다가 몇 억이 날라가 타격을 입었을 건데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인생에 엄청난 데미지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저점에 좋은 아파트가 몇 억씩 오르면 우리 인생에는 엄청난 버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떨까요? 세외 효과인지는 몰라도 작년 하락장을 딛고 점점 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기준으로 2399로 넘어가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일주일 만에 20%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점점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도 점점 거래가 늘어나는지 인테리어를 하겠다는 공지가 제가 사는 동에만 지금 2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달 초에 이사를 한 집도 있고 인테리어 한 집도 있으니까 이번 달에만 최소 4곳이 저희 동에서만 거래가 있었다는 거겠죠. 그렇지만 역시나 이런 반등은 꾸준히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만이 따먹을 수 있는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 부동산 유튜버는 몇 년째 하락을 외치다가 작년에 드디어 하락을 하니까 그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락 기대했던 사람들은 역시나 이 사람이 맞았다면서 엄청난 호응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사람이 과연 전문가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일까요? 오르락 내리락하는 게 정상인 시장에서 한쪽만 계속해서 주장을 하면 언젠가는 맞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장난 시계처럼 몇 번은 맞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런 거에 좋아요를 누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는 사람이 아닐까요? 나는 집값이 떨어질 거 예측을 해서 집을 안 샀어. 그런데 저 유튜버는 집값 하락을 외치네. 저 사람 내 편.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돈을 벌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도움될 정보가 없을까에 대한 답을 주는 사람 찾는 게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거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하지 못하고 자기 판단 틀렸으면 어쩌지에 대한 불안감을 지울 수 있는 영상을 볼 뿐입니다. 이 얘기는 또다시 나약한 인간이 죄를 짓는다는 그 가사처럼 우리 인생을 또 되풀이해서 사는 겁니다. 저는 투자를 할 때 걱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자녀들이 왜 그때 투자를 안 했어라고 묻는 겁니다. 제 채널을 보는 분들의 대부분이 30에서 40대일 텐데 여러분은 그런 의문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왜 우리 부모님은 서울에 집 한 채 안 사뒀을까? 아니면 왜 우리 할아버지는 경기도 쪽에 작은 땅이라도 안 사뒀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으신 겁니까? 당시에는 오를지 몰랐으니까 안 샀겠지만 지금을 생각해보면
지금 시장에서 지켜보면 그때 무지성으로라도 얼마의 돈을 넣었더라면 집안이 바뀔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얘기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몇십 년 뒤에 우리 자녀가 그때 왜 우리 부모님은 투자 안 한 거야 라고 되묻는 호재를 지금 날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강조를 하지만 저는 투자 시장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자기들이 전문가 떠든 사람들도 마찬가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자기가 정확하게 타이밍을 예측한다고 외치면 그건 사기꾼이라고 봐도 되는 거겠죠. 제가 중학교 때 했을까요? 우리는 데카르트의 제일 명제를 배우게 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는 이 명제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점점 넓혀 나갑니다.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일어날 미래 길을 예측하고 그걸 바탕으로 투자를 넓혀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투자 시장은 끝없는 상승이 없기 때문에 21년 부장에서는 당연히 하락을 대비했어야 되는 거고 끝없는 하락은 없으니까 22년의 하락에서는 반등을 대비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부동산 카페에 들어가 보면 여전히 집값은 비정상이다. 여기서 반토막이 나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과연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과연 돈을 벌 수가 있을까요? 기사를 보면 기준금리를 올려도 대출금리를 내리라고 금융당국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나치게 자산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정권 유지나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까 그런 판단을 하는 거겠죠. 만약 집값이 정말로 여기서 반토막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카페에서 욕하는 연거리들만 죽어날까요? 우선 전세 사는 사람들도 같이 죽을 겁니다. 5억짜리가 10억이 됐을 때 누가 8억에 전세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하락으로 벌써 집값이 전세 보증 수준으로 내려온 집이 많겠죠. 그래서 지금 전전긍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반토막이 나서 5억이라도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집주인도 파산이지만 세입자도 좋을 게 전혀 없습니다. 8억을 넣고 5억을 찾으면 이런 손실이 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집값이 여기서 반토막이 나는 건 너무 오버인 거고 정부에서 그렇게 두진 않으려고 여러 가지 대책 강구할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식스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데카르트 명제처럼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든다. 그래서 노후에 대비해야 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늦기 때문입니다. 배달료는 계속 오른다. 그래서 배달업체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은 맞는 말일까요? 이건 데카르트의 명제처럼 명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업체가 가격이나 정책으로 돌아서 가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CSG는 어떨까요? 이미 통신세대는 2G, 3G, 4G 이런 것부터 해서 5G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CSG도 온다고 보는 게 명확한 판단인 거고 그러면 우리는 CSG가 온다는 전제에서 투자를 늘려가면 되는 거겠죠. 바꿔 말하면 CSG 관련 종목을 사야 하는 거고 CSG가 온다면 같이 오는 세상은 어떤 게 있을지 거기에도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CSG가 오면 완벽한 자율주행도 오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에 투자를 하자 이런 식으로 명확한 전제에서 점점 투자의 분야를 늘려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하락론자들처럼 앞으로의 자산시장 끝이다. 주식은 패가망신이다.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노후가 밝을까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젊을 때 플렉스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올까요? 이번 시간에는 장이 살아나는 걸 보고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만든 영상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투자 시장은 단순하게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와 대박이다. 집값이 이렇게 올라서 내년에도 오르겠지. 아니면 와 작년에 산 사람들은 손실이 몇 억이네. 앞으로도 계속 떨어지겠지. 이렇게 흘러갈 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남들이 항상 하는 잘못을 저지를 때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거고 남들이 돈 벌 기회를 놓치고 있을 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우리의 꿀통을 찾고 있고 관련된 종목을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식스지 관련 종목 소개를 했었었는데 저는 이번 주에는 정기자 종목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